앞으로는 대화를 하면서도 뒤에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을 한 어제도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의 시장은 시민들에게 빵과 약을 나눠주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고 인근에도 잔해로 가득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들을 헤집어가며 간신히 부상자들을 구조합니다. 현지 시간 7일 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의 주택가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키이우 외곽 주택가 인근 석유 저장고도 포격을 맞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학교와 병원, 공장 등 민간인 시설에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스토멜에선 주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나눠주던 시장과 직원 등 3명이 총격을 받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회담에서 만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통로 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후 수도 키이우, 북부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수미, 남부 마리우폴에 통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격전지들인데 주민들이 대피할 동안 잠시 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미 등 일부 지역에서 대피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시 휴전이 합의된 기간 동안 대피가 안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Чи спрацювала вона? Замість неї спрацювали російські танки. Російські гради, російські міни. Вони знищують навіть автобуси, які мають вивозити людей.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4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언론 통제도 점입 가경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 러시아에서 취재 중인 외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비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며 처벌합니다. 행인들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불심 검문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반전 시위에 나선 시민에게 경찰이 발길질을 합니다. 붙잡힌 시민들은 연행됩니다. 노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하루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4,300여 명의 시위대가 연행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덮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러시아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최고 1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간 7일 26살 남성이 러시아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도 차단했습니다. BBC와 CNN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런 통제 밑에서 보도를 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서의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시민들의 스마트폰을 경찰이 보면서 불심 검문하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푸틴의 정보 통제 정책이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피란 행렬은 접경 지역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우크라이나의 모습과 약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접경 도시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지대에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평화로운 하늘 아래 오른쪽에는 폴란드 메디카 국경검문소가 왼쪽에는 우크라이나 땅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는 국경을 건너 폴란드로 오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검문소 안에도 빽빽히 대기 중인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다른 국경인 코르초바 검문소 앞에는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려는 차량이 빼곡합니다. 가족을 구하러 가거나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트럭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탄 피란민이 폴란드에 도착해 처음으로 내리는 기차역도 러시아 침공 직후와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취재진들이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로 여유로웠던 역사 안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한산했던 통로도 사람들로 빼곡해졌습니다. 이곳 푸샤미셸 중앙역은 저희 취재진이 2주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피란민과 자원봉사자로 붐비고 있습니다. 기차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사람들뿐 아니라 가족에게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Yeah, my house is there. My family is there, yeah, so I'm going there. No, I'm not afraid. I'm not afraid. And I definitely want to go there. And if needed, I'm not sure if I'm going to defend, but somehow I'm going to volunteer for some kind of work there. Help my family to get out from Kiev and take them to a safer place, and then we'll see how we can help other people around and help the army. And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3일째,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선 떠나온 사람과 돌아가는 사람이 엇갈렸고 이들은 한 목소리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JTBC 김지아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해 자신들 제재에 동참한 48개 나라에 경제적으로 보복을 할 태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기업이 우리 기업의 채무를 갚을 때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갚겠다는 식입니다. 문제는 러시아 돈인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러시아에 플라스틱 제품을 수출해온 A사. 지난달에는 현지 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은행 대부분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한국에 송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지 업체는 다른 은행을 수소문한 뒤에야 겨우 한국에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전쟁이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또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러시아가 자국 제재에 동참한 48개 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보복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기업이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채무를 갚을 때 우리 돈 약 8,800만 원이 넘으면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루블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루블화의 가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연초와 비교해 미국 달러화 대비 90% 가까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환차선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이나 특히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루블화로 대금 결제를 받게 되면 달러로 환전에 송금할 때 대규모 환차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지난 1일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9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물류 사정이 어려워져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모스크바 외곽 루자에 공장을 갖고 있는 LG전자 역시 추가 제재 여부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세계 경제의 눈은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와 미국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과연 당장 어떤 조치가 나오는 건지 워싱턴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의회에서 먼저 수입 금지 얘기가 나온 건죠?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곳 시간으로 당장 내일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좀처럼 나서지 않자 일단 미국 먼저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수입 금지 조치에 적극적이던 조 맨친 상원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People in my state of West Virginia believe it's basically foolish for us to keep buying products and giving profit and giving money to Putin to be able to use against the Ukrainian people. That's exactly what he's doing. 네, 그러면 수입 금지 조치가 곧장 내려질 수 있는 겁니까? 예, 미국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법안 통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치를 내리는 건 백악관입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ll, no decision has been made at this point by the president about a ban on importing oil from Russia, and those discussions are ongoing internally. 그렇군요.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건 역시 경제적인 영향 때문이겠죠.
예, 지금 CNN이 보도했던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 값이 갤런당 $7를 넘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2,400원 정도인 셈이니 한국보다 훨씬 비싸진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갤런당 $4.2 정도인데 한 달 만에 이것도 무려 20% 정도 올랐습니다. 이날도 제재 소식이 전해진 뒤 국제 유가가 치솟고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백악관 입장에서도 원유 수입 금지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도 영향에 불가피하겠군요. 예, 미국은 앞서 베네수엘라에 취했던 원유 금수 조치를 풀면 러시아 수입 물량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선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고유가로 경제 성장 자체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중국에선 밀 상황이 사상 최악입니다. 옥수수 수급도 비상입니다.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중국 밀 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밀 가격은 하루 만에 3.6%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가을 홍수에 중국 밀 재배지 3분의 1의 경작이 지연된 데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국제 밀 거래 가격이 최대 40%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가격 역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톤당 $240이던 옥수수는 하루 만에 $20가 올라 $260에 거래됐습니다. 밀과 옥수수를 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생산량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중국 정부는 농업 보조금을 인상하고 정부 수매량을 늘려 충격 완화에 나섰습니다. 所以在这个总量的保障下，不管国际形势怎么变化，我们有能力保证14亿中国人民每天到点开饭。 중국은 유럽연합으로의 수출길이 막힐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에서 유럽연합을 오가는 화물 열차 운송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중국 등 아시아 증시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0.31포인트 하락했고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 역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